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의 대부업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 이슈가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제가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변화가 확정된 거 먼저 볼까요? 자, 24일 금융권에 따르면요, 서민금융진흥원은요 3분기 내규를 개정했는데 이 햇살론 15 등 이런 정책 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대상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추가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무엇이 좋은지 이제 내용을 볼게요. 왜 중요한지.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이제 연말부터, 빠르면 연말부터 이런 햇살론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새출발기금 받으면 다 막혀요. 뭐 신용카드 부착해서 진짜 뭐 대출 뭐 안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전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 답답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정부는 부실이 났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라도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대출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참고로 성실상환자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성실상환자로 얘기하냐면 6개월 또는 6회차 이상 연체 없이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는 차주들을 우리가 보통 이런 성실상환자로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새출발기금을 이용합니다. 새출발기금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모든 금융 상황이 다 막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장 급한데 못해. 돈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실상환자 이분들에게는 대출길을 열어주겠다. 이 서민금융상품이잖아요. 햇살론이라는 게. 이걸 열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을까?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그 새출발기금하고 다릅니다. 신복에서 하는 채무조정 이런 성실상환자는요, 햇살론 가능하거든요. 지금. 근데 새출발기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출발기금 받으시는 분, 이런 영세한 소상공인도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빠르면 이제 하반기부터 바뀌는 거죠. 곧. 이런 어떤 좋은 정책 변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는 내용은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그냥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새출발기금 대상에 이 대부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정말로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자, 현황을 가볼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부업권의 채무와 채무 불이행 등이 모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왜 늘어나고 있죠? 대부업 대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금리 굉장히 높잖아요.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이 대부업 대출입니다. 하지만 이 대부업 채무는요,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에 빠져 있어요.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이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질 못하는 겁니다. 이 대부업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황을 좀 더 본다 그러면 대부업권은요, 왜 빠졌냐? 새출발기금 이거 해봤자 우리한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왜? 매입 가격이 이 캠코에서 하는데, 이 캠코에서 이제는 대출의 채권을 인수하는 거거든요. 매입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본인들은 이제 손실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협약 가입을 거부했었거든요. 이 새출발기금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지금의 새출발기금 갔을 때 이 채무 조정 받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는 탕감도 있죠. 이거는요, 일단 대부업권은 빠져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분들 대부업권에서 대출 받으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털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제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속한 채무 조정을 원하더라도 대부업 채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지금 어려운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무위원회의 한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이 새출발기금 대상에 이 대부업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거든요. 코로나19 이후 대부업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기에 이들의 재기를 위해서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영세 소상공인 중에서 나는 대부업 대출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것도 이제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이제는 채무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평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평가. 자, 첫 번째 아젠다가 뭐였죠? 그렇죠. 이제 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새출발 기금을 신청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성실상환자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햇살론을 통해서. 장점은 뭘까요? 어려운 소상공인, 이 새출발 기금 이용하신 분들이
급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그죠? 정말 급할 때 모든 게 끊겼는데 이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다시 또 대출이에요. 결국에는. 예, 이게 사실 계속 이게 대출을 갚고 대출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댓글에다가 이런 말씀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출로 대출을 갚는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이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뭔가 이게 획기적인, 물론 새출발 기금이 획기적이긴 해요. 이거 획기적이죠. 왜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죠. 탕감도 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거의 신용불량자처럼 금융 활동이 굉장히 제약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새출발 기금이 나왔더라도 그게 효율성 있게 움직이진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그러니까 환경을 좀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간에 이게 대출을 또 갚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할 때, 정말 급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아젠자죠. 대부업 대출도 이제 채무조정,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세무조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이 주장.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장점은요. 그동안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고 있는 대부업 대출자 분명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이제 새로 진짜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 주장처럼 논의가 되고 이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정부가 정책을 바꾼다 그러면 정말로 대부업 대출도 이제는 말 그대로 채무조정 받을 수 있는 거죠. 단점을 뭘까요? 아직은 국회의원 한 명의 주장이고요. 이게 이제 논의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에서 이제 논의를 하겠죠. 이런 점은 이제 단점이에요.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 그래서 채무조정 좀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는 점이 그렇죠. 이게 오타입니다. 예. 어떤 대부업 대출도 이거야. 대부업 대출도 이제는 채무조정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변화는 좀 느껴져요. 예. 그래서 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변해야 될 것도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논의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생각들이 왜 그러냐면 정말로 이 새출발 기금이라는 게 그 채무조정을 받고 탕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나는 뭐 이런 거 새출발 기금도 안 하고 진짜 열심히 갚았는데 이제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된다. 이런 어떤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정말로 이제는 어려우신 소상공인 분들은 어차피 신보기에서 만약에 뭐 채무조정을 받던 아니면 법원 가서 파산을 하던 회생을 하던 간에 어차피 털어내야 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어차피 이제는 파산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극한의 상황까지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이제 새출발 기금으로 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뜨거운 감자기도 해요. 이 새출발 기금 나왔을 때부터가. 하지만은 중요한 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출발 기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 법원 가서 회생하고 파산하기 전에 새출발 기금으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탕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비탕감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새출발 기금 없더라도 어차피 그 신보기 가면은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이게 뭐 정말로 나는 못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새출발 기금은 사실 아무나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로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 변화들이 조금 모색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만 좀 알아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흘러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조금씩 이제 변화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이게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다시 이러면서 정책 변화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 변화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정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8시인데요 오늘 좀 늦게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바빠갖고요 늦게 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평론가죠.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정가족님 남아 계십시오. 자, 내일 방송 예고해드립니다. 어제 올라갔던 영상과 분명 오늘 올라간 영상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어제 영상에 대한 정말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제 영상 뭐였죠? 대통령실이 이제는 드디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제는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조사를 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있는 이슈도요. 사실 이게 진행되기만 하면 굉장히 뜨거운 어떤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있을 겁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방송은요,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한번 모아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의견들을 한번 모아볼게요. 자, 만약에 그런데 예고는 해드렸는데 내일 갑자기 새로운 이슈가 빵 터지거나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빠르게 뭔가 전개되는 변화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먼저 다루고요. 만약에 내일 큰 변화 없다라고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방송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 오늘 어떠셨나요? 지금 10월 26일 목요일이고요. 9시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올려드렸죠. 왜냐면 너무 바빴어요. 오늘 연성대 안양에 있는 대학교인데 거기 강의가 있어갖고 너무 올해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스케줄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과 만나는 기대로 저도 살고 있는데 아마 지금 기다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방송. 그래서 왜 안 올리시나 그랬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은 스케줄상 도저히 안 맞아갖고 좀 늦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뭐 이게 또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버가 본업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거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래서 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특히 하나 또 말씀드리면 불경기일 때 항상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여정으로서 또한 경제평론가로서 말씀드리면 항상 불경기 때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사기입니다. 사기. 불경기 때 항상 특징이에요. 사고가 정말 사기 사건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왜? 어려우니까 사기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져요. 꾼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번에 이제 남현희 선수에 대한 사건도 있었죠. 정말 황당한,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잖아요. 그게 낚이면 그렇게 낚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들 정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름을 빙자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카카오톡 가보면 되게 많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우리 여정가족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어느 한 분이 저라고 사칭하면서 정책자금 받게 해줄 테니 그래 하셨대요. 그래 정말 그렇게 그걸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정님 맞나요? 이렇게 저한테 여정님이라고 얘기하고 정책자금 받게 해주겠다 막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왜냐면 그거를 뒤지다 보니까 나왔나 봐요. 뭐 웹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제가 댓글 바로 달아드렸거든요. 저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께 절대 뭐 정책자금 받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뭐 수수료 받거나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잘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께 무슨 수수료 받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거 불법입니다, 여러분. 정책자금 밖에 해서 수수료 떼어가는 거요. 그거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거 정말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그렇게 접근하시는 진짜 그런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명목이 맨날 기업 컨설팅 해준다, 뭐 해준다 이러면서 수수료 떼어가고 제대로 해주는 건 없고,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불경기 때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나요. 특히 뭐 제가 유명한 사람 아니지만은 지금 저를 사칭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저는 여러분께 그러니까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을. 제 목소리 아니면은 뭐 믿지 마시고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을 보고 뭐 결정할 일 있으면 결정하셔야지, 절대 뭐 저를 사칭하는 거를 보고 진짜 혹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기가 되게 많아지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주위에서 막 꼬드기는 그러면 좀 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이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걱정돼서. 제 마음 아시겠죠? 예. 자, 우리 여정가족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뭐 9시가 넘어갔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파이팅 합니다. 예, 항상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게 너무 기쁘고요. 저한테 기쁨이에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예, 오늘 또 그러셨을 거예요. 왜 안 올리시나? 감사합니다. 저를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기다림에 충분히 보답을 해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요. 더욱더 성실하고요. 더욱더 근면하게 땀의 값어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